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뭐 처칠 특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처칠의 근본이제 복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진짜로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나름 좀 레토릭을 부려봤습니다. 뭐 황금의 재무장관 날개가 추락해서 뭐 아니 날개가 불타서 추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봤는데 다 나온 말입니다. 원래 이제 처칠이 당시에 이제 황금의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잠깐 얻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사실 그 처칠의 사실 갈리폴리 같은 경우에 재평가할 여지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옳았다 이런 욕을 먹고 있는 처칠의 실패였지만 이 근본이 되는 지금 현재까지도 처칠이 아주 명백한 개삽질 이런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처칠이라고 하는 인물, 윈스턴 처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 생각나는 건 그 폭격당하고 있는 런던에서도 런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뭐 항전 의지를 북돋우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의 말 그대로 전쟁 총리죠. 진짜 총사령관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처칠이 실제로 뭐 자기 뭐랄까 대학도 안 갔죠. 대학을 그 사관학교를 갔으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첫 그 사회생활이 장교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군과 관련된 이미지가 뭐 많고 스스로도 사실 처칠은 군사 전략 이런 데서도 굉장히 정통한 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칠의 정치 여정을 보면은 그 상당히 다양해요. 처칠이 이 처음에 이제 자유당 의원, 맨 처음에 보수당으로 시작, 그러다 자유당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보수당으로 또 옮깁니다. 당적을 두 번을 옮기는데 자유당 정권 시절에 자유당으로 있을 시절에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고 처칠이 거기에서 내각의 장관으로 기용이 됩니다. 그때 그 상무장관, 이 상무장관이라는 게 꼭 상업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업 더하기 이제 노무 이런 것들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였죠. 상당히 이제 또 경제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재무장관도 합니다. 재무장관을 또 잠깐 하다 만 것도 아니고 무려 6년을 아니 5년을 해요. 꽤 오래 한 거죠. 5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유명한 게 해군 장관인데 해군 장관은 사실 그 근무 기간 자체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한 2년이나 했나? 2, 3년 정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총리죠. 처칠은 총리로 가장 유명한데 총리 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장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칠이 그 그럼 이제 다른 전쟁 총리 말고 다른 역할은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면 사실 처칠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유능한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처칠이 이 뭐 사실 처칠은 우파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보수적인 뭐 이런 정치색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처칠은 좌파를 굉장히 싫어했고 일단 그리고 공산당 공산주의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진짜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고 뭐 그 이후에 냉전 체제에서도 뭐 자유세계 이쪽 서방 세계의 주요한 리더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이런 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우파죠. 우파고 빨갱이 엄청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에 그 상무장관에 들어갔을 때 이때가 이제 어, 자유당 지금 현재 영국은 양당 체계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 20세기 초반 1900년대 이때 초반에는 야당이 보수당은 그대로 지금의 보수당 그대로인데 이때에는 노동당이 아니라 자유당이 제일 그거였습니다. 보수당과 이제 양당 체제를 이루는 이런 거였고 그러다가 나중에 1930년대인가 이때에서부터 노동당이 쭉 치고 올라가서 자유당을 3당으로 밀어내고 노동당이 이제 지금 현재 노동당이죠. 그 노동당이 주류가 됩니다.
이때는 자유당이었고, 처칠은 맨 처음에 하원에 들어갈 때는 보수당으로 들어가지만 한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겨요. 우리도 당적 옮기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뭐 철새, 기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뭐 욕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정치에서 당적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진짜 정치적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당적을 옮기는 사람의 거의 뭐 99%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회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처칠은 뭐 처칠한테 순수하게 뭐 정치적 목적만 했겠느냐? 처칠도 기회주의적인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명분상으로는 당시 처음에 이제 그 보수당에서 자유당을 옮길 때, 그때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보수당은 무역 정책에서 보호주의를 해야 된다. 보호주의를 해서 영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뭐 관세 매기고 뭐 수출 금지 때리고 수입 금지 때리고 뭐 등등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자유당은 그런 게 어딨냐,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그래서 이때는 처칠은 그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잠시만요. 자유당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 처칠은 그 당시로서도 스타였거든요. 젊은 장교로서 보호 전쟁 이런 데에서 막 포로로 탈출하고 이래가지고 글 써가지고 막 문피를 날리고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던 아주 스타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내각에 기용을 해서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상무장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처칠이 그 당시 총리한테, 총리가 이제 에스퀴스였는데 에스퀴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장관으로 돌아서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할 건데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 실업보험, 장애보험, 의무교육, 그리고 가난 구제를 위한 공공일자리 구축, 그리고 철도 국유화입니다. 이 5가지는 진짜 소위 말하는 좌파의 뭐 뭐랄까 상징 같은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노동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좌파적 정책, 뭐 사회주의적 정책 이런 거의 표상 같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처칠이 이걸 주장을 했어요. 우파 싫어하는, 아니 좌파 싫어하는 우파의 상징 처칠이 말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중에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그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safety net입니다. 사회망입니다. 이 사회 안전망인데,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을 이때 처칠이 맨 처음에 쓰고, 실제로 그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당시에 영국의 상무장관은 그 노동부 장관의 노동부의 일도 같이 하는 이런 부서였기 때문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처칠이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처칠이 거의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한 게 실업 문제가 이제 많이 터지니까 실업을 이제 줄여야 된다. 실업 줄이는 것 중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실업 중에서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뭐 별 뭐 문제 없는데, 안 돌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정보의 미스매치, 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누가 뭐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노동자를 뽑으려고 하는 사용주 측에서도 뭐 정보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실업센터 이걸 만들어서 전국에 쫙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일자리 공고 내고 일자리 찾으러 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걸 소위 이제 마찰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요게 이제 사실 처칠이 처음으로 정책화해서 널리 퍼뜨린 거니까 뭐 저작권은 처칠한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취업할 때 문제잖아요. 사람이 취업을 했어, 노동자가 됐어.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된다.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들은 뭐 직장 폐쇄를 하든 뭐 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노동자 패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칠이 이때에도 노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 측 2명, 사용자 측 2명, 정부 쪽 5명 뭐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합의 중재하도록 하는 이런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도 처칠이 처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능하죠. 유능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거까지 합니다. 그 저기 재무장관을 하는데 이 재무장관을 한 때가 언제냐면 1925년이에요. 1925년은 1차 대전 이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대전에 14년부터 18년까지니까 그리고 갈리폴리가 1915년이니까 이때 이미 처칠은 갈리폴리 때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가 그 다음 별짓 다 합니다. 그냥 갑자기 내 군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 장교로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진짜로 자기 장군도 아니고 장교 마크 달고 1차 대전 참호전에 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병사들에 뒹굴고 막 이런 일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내각에서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하원 의원이기도 했고 이때는 다시 보수당으로 옮긴 상태였고 보수당 시절에 다시 내각의 보수당의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자유당에서 또 보수당으로 옮겼으니까 또 처세를 또 한 거죠. 우리나라보다도 영국 이런 데서 정당 정치가 더 뭐 강력한 나라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2번이나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칠을 또 썼어요. 처칠이 보여준 그간의 어떤 능력치라든가 뭐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이번에 들어간 장관직이 재무장관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처칠이 가진 어떤 그 교양 이런 걸로 다 때울 수가 있었는데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한다고? 자기도 처칠도 처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을 하라고 했을 때 엄청 쫄았대요. 내가 뭐 재무에 대해서 뭘 알지? 원래 이제 이때 수상이 볼드윈 수상 총리였었는데 볼드윈도 처음에는 이제 네빌 체인벌린 그 유명한 체인벌린한테 재무장관을 맡기려고 했는데 체인벌린은 원래 재무장관으로 유명하던 사람이고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보건장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재무장관 누구 하지? 그래서 이제 처칠한테 떨어진 거라 그래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그 중요하다는 재무장관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1925년도에 처칠은 재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어떤 때냐? 1918년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영국은 전후 복구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전후 복구라고 하는 거는 전쟁 중에는 뭐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전쟁 하나에 집중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뭐 뭐든지 다 해요. 막 그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군수품 생산, 뭐 군사 지원 이런 걸로 다 이제 돼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이제 민간용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전후 경제이고 전후 경제는 또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전쟁 때에 있는 대로 국력을 갖다 다 쏟아부으니까 죽기 살기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 싸우는 데니까 그때까지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 따뜻 끓여가지고 뭐 나라에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와장창 쌓여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뭐 국가만 그런가? 국민도 마찬가지죠. 국민도 뭐 다쳐서 이래 된 사람들 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겨우 연금 쥐꼬리 많은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영국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그 전후 불황 상태였어요. 초창기에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잠깐 반짝 경기가 좋았다가 그 이후로는 그 물가도 높고 거기다가 그 불황으로 실업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당시에 뭐 책을 보니까 당시 실업자가 700만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뭐 실업률도 높고 1925년이었는데 이때서부터 이미 영국은 거의 공황 상태였던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점은 반면 미국은 엄청난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광란의 1920년대였는데 유럽은 안 그랬던 거죠. 유럽은 그래서 영국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럼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처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상무장관 하면서 뭐 노동일도 해봤고 그리고 무역진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돼.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떨어진 시련이 사실 이 전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영국이 근본위제로 복귀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당장 그 실업자가 700만이 있는 나라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그때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국가적으로 논쟁이 엄청 번지는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처칠은 학교 다니는 동안 지지 공부 못하는 이런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처칠이 잘하는 건 역사, 문학 뭐 요거 딱 두 개고 나머지는 그냥 올 F 그냥 빵점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창생활을 보낸 인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경제학 얘기를 잘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처칠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 달 동안 계속 경청하면서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처칠이 이 결과적으로는 이 근본이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지금까지도 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은 뭐 충분히 칭찬할 만한데 당시에 쟁점은 이전에 전쟁 전에는 영국은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동안에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돈이 금에 묶여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근본위제를 포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전쟁 전의 비율로 근본위제로 복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근본위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영국 중앙은행장이 근본위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이 중앙은행장은 당시 총리였던 볼드윈과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근본위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던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지금 이 판국에 근본위제 하면 영국 경제 절대 안 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둘이 서로 둘만 싸운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양쪽 편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걸로 해서 계속 싸우는데 결국 그 처칠은 이 영국 은행장 당시 영란은행이라고 했죠. 영란은행장의 손을 들어주고 케인즈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나중에는 처칠도 많이 깝니다. 그 멍청한 결정해가지고 작살날 줄 알아라. 영란은행장은 처칠에게 당신이 근본위제로 복귀한다고 그러면 당신의 별명은 황금의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근본위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쟁점이 뭐 그런 양쪽의 이제 입장을 알겠어. 그럼 이제 양쪽의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영란은행장은 영국이 왜 근본위제로 복귀해야 되느냐? 영국은 금융의 중심지다. 금융의 중심지가 되려고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다 런던으로 쫙 모여가지고 이 런던에서 돌아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런던의 화폐가 튼튼해야 된다. 그 튼튼한 화폐는 뭐냐? 금과 바꿀 수 있는 근본위제 화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는 근본위제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입니다. 즉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켜야지 영국의 금융이 몰릴 수 있고 영국의 금융이 몰리면 갈로 열고 영국의 금융자본가들이 돈벌이 할 게 많아진다. 갈로 닫고가 입니다. 제가 갈로 속에 넣은 얘기는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죠. 근데 대신 영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 케인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화폐 가치를 지키자, 그리고 파운드화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네들 지금 영국의 금융산업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즉 이 근본이자를 하면은 영국으로 돈이 몰려든다 그러지 않았냐? 안 그렇다. 일단 첫째로 옛날에 영국밖에 없었을 때는 영국으로 돈이 몰렸지. 지금 미국 있잖아, 미국. 미국 중앙은행 창고에 있는 금은 영국 지금 갖고 있는 금이 한 10배쯤 된다. 그 네가 세계의 자본가들이라고 그러면 영국에 런던에 돈 맡기겠냐? 미국에 돈 맡기겠냐? 특히나 둘 다 똑같이 근본이 미국 당시 근본이제였으니까 둘 다 똑같이 근본이제를 한다고 그러면 내 같으면 미국에다 맡기지 왜 영국에다 맡기냐?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영국이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지 못해.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영국이 가진 돈의 양에 아니 금의 양에 돈의 양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돈은 아니 지금도 불황인데 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해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더 많이 가지고 그걸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딱 고정이 되면 그게 안 되잖아. 지금 문제가 실업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거 다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당시에 영국은 그 실질 물가로다 해서 미국보다 물가가 더 높았어요. 고물가. 우리 지금 영국이 고물가잖아. 그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영란은행도 인정하잖아. 근데 이 판국에 근본이자로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은 환율 조정이 안 되잖아. 환율 조정. 환율 조정이면 영국과 미국 두 개만 있다 손 칩시다. 미국은 물가가 싸요. 영국은 물가가 비싸고. 그러면 그 물가가 비싼 데 와서 돈을 쓸 일 없잖아요. 물가가 싼 데 가서 사지. 그럼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냐. 미국 상품을 사려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환율이 서로 상대적으로 돼가지고 환율 조정이 쉽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기 환율을 갖다가 즉 파운드화의 가치를 낮추면 영국 상품도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냐. 그 외국 상품이 영국 상품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근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를 금에다 딱 고정시켜 놔놓으면 계속 영국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영국 상품을 사겠냐. 그 영어 안 되는, 그러니까 근본이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 성장률 이런 것들도 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케인즈는 끝장나게 말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처칠은 결국 근본이제의 복귀를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처칠이 내가 삽질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한 3년 후에는 자기 회고를 쓰면서 당시 영란은행장 이름이 뭐였더라? 뭐 모건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얘 이놈을 갖다가 실제로 지가 쓴 글입니다. 이놈을 갖다가 그 런던 광장에서 데리고 나가서 목을 매달아야 된다. 내가 그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삽질을 한 거였다. 내가 그 새끼를 목 매달아 교수형 처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 증인으로 서겠다. 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국은 뭐 말 그대로 전후 부흥의 시기를 갖춰야 될 때에 이놈의 근본이제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계속 불황 그러면서 고생을 했죠. 뭐 그렇게 되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근본이제 포기합니다. 결국 포기할 거 하는 동안 막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1920년대에 근본이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여태까지 하승조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 2020년이고 100년 전에 뭐 영국에서 근본이제를 하니 많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 아무 상관도 없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티끌만한 그것도 안 됩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싶으니까 저도 그게 좀 한심한 참입니다. 이런 날은 BTS 부산 공연의 문제점 이런 걸로 까거나 뭐 김건희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밝혀졌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지 지금 현재 이 처참한 구독자 수를 갖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처칠 특집 주간이라고 해서 처칠의 근본이제를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이 무슨 한심한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처칠 특집 주간, 스페셜 주간에서 이 논쟁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이제 논쟁은 지금 아무도 근본이제 안 하니까 의미 없긴 한데, 근본이제 시절을 뭐 굉장히 좋았던 때로 회고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하는 애들이 가끔씩 보여가지고, 근본이제는 말도 안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처치 선생 특집에서 이렇게 엮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처칠 특집 주간에서의 이 당시에 영국의 근본이제 복귀라고 하는 점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만, 언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근본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멀리 있었네. 오늘도 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겠군요. 죄송합니다. 오디오 상으로는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